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전기차 시장이 커갈 때 수혜를 낼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아질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런 아이디어는 중국을 봐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급이 저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그 비아디 네. 자동차. 비아지 자동차인데 요게 이제 매장 가서 직접 봤었던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좋았던 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알파 로메오라는 네네. 그런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아디 말고도 여러 가지 차량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운전석 이런 쪽인데 너무 생각보다 마무리가 이전보다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승차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차는 가격이 4천만 원 정도는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물론 아주 제일 싼은 아니지만 네. 거의 저가에 해당하는 게 니로인데, 네. 니라라는 자동차가 5천에서 5,5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니로는 역시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저가형 차죠, 확실히. 네네. 그래서 아마 현대에서도 보급형으로 한 건데, 얘네는 보급형도 아니고 훨씬 더 좋은데 이렇고 주행 거리도 굉장히 길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옆에는 이제 SUV인데 요건 이제 모델? 시승을 이렇게 해본 거죠, 그죠? 네, 잘생긴 모델이 하나 있었다. 네.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중국에도 있느냐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안에도 역시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같은 차죠. 예,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참 많이 고급져졌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비아디라는 자동차의 가장 큰 의미는 네. 이 차가 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회사 자체가 중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모터, 인버터, 그다음에 차까지 같이 만드는 유일한 회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 본인들이 일체형으로 다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이 차에 최적화하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배터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얘네가 그 떨어지는 배터리를 가지고 성능을 올린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최적화를 네, 통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같은 거래도 우리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써보시면 네. 기계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하고 최적화됐었을 때 더 좋은 효능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각각의 성능이 좋아도 서로 안 맞으면 발휘가 안 되는 것처럼 사실 최적화하면서 뭔가 달라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중국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런 차량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자동차 제대로 된 것들 중에서 홍광 이런 애들 말고요, 홍광 미니라고 그래서 골프 카트 같은 차가 있어요. 그럼 약간 더 저가. 아이고 그냥 많이 저가요. 그냥 1,000만 원짜리 차인데 네. 100km도 뭐 제대로 가나 마나 그렇고, 옛날에 우리가 봤던 티코보다도 더 작아요. 아, 그래요. 티코는 잘 모르시겠죠. 요즘 모닝이란 자동차 아십니까? 네네, 경차. 모닝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예, 그건 진짜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출퇴근할 때 몇 킬로 가는 정도인 거지 제대로 된 전기차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의 자동차들이, 전기차들이 아시다시피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주행 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여름에도 겨울에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아. 겨울에 히터 틀기 쉽지 않고 여름에 잘못 에어컨을 틀면 생각보다 배터리 소모가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교통 트래픽이 심한, 즉 교통 체증이 심한 이런 데 놀러 가다 보면 대단히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었고, 주행 거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름에도 제 성능이 안 나오고 겨울에도 제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에 있는 전기 자동차가 일선 도시 빼놓고는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중국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판매 방식 자체가 사실 굉장히 70여 개의 업체들이 많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 눈에 띄는 데서 많이 팔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는 다르게 이렇게 자동차 매장들이 전부 백화점 1층에 있는 기현상들이 되게 많더라. 1층에 지하도 1층에 아니고 1층에 들어가자마자 있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1층에 들어가면 사실 화장품 코너, 그렇죠. 향수 코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는 대부분 보면 전기차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광경들을 보시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목을 끌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게 우리가 중국하고 다른 어떤 또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전기차 매장들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차들을 경험을 해봤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중국이 지금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었다. 가격. 예, 이제는 살 사람은 중국에서도 웬만한 사람들 다 샀습니다. 그동안 중국이란 국가가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보조금도 있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번호판이었었고 네.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번호판을 안 내줍니다. 차를 사도 오. 예, 번호판 제한을 하고 있어요. 차량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전기차를 사면 번호판을 줍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사고 싶은데 번호판이 안 나오니까 그럼 전기차 사볼까 해서 보급됐던 것도 아. 보급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네요. 이건 이제 전 세계하고 다른 이유였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 처음으로 보조금을 중단을 해봤죠. 네. 그랬더니 판매가 급감을 하더라. 뚝 떨어지네. 예, 이유는 아시겠지만 중국에도 비싼 차량 또는 고급 차량은 우리처럼 3원계입니다. NCM 네. 예,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그 차들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근데 중국인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 자체가 여전히 한국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물론 네. 일부 대도시들은 우리보다 잘 사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 사람들의 소비는 이미 됐다라고 보고 이제는 흔히 우리가 아는 제대로 된 중국인들이 사야 되는데 그 중국인들이 뭔가 이 차를 사기에는 가격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 보니 실제 안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팔린 아까 말씀드렸던 비아디 자동차도 많은 분들이 아는 것과는 다르게 네. 전기차가 많이 팔린 게 아니라 판매 순위 1, 2위 거의 대부분 하이브리드였었습니다. 아. 예. 하이브리드를 순수 전기차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니기는 충전하는 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네. 그냥 뭐 가면 저절로 되는 네네네. 뭐 일본 제품들이 주로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가 많이 팔렸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 순수하게 요즘 뭐 비아디가 정말 잘 치고 나가서 네. 꼭 전기차가 팔린 것만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네. 어떤 고민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제일 문제됐던 게 예. 이게 이제 바로 코로나 직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얘들이 전기차를 끌고 이제 나들이에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여름이었었거든요. 국경절이라고 해서 더워 죽겠죠. 네. 그래서 에어컨 틀었다가 작살이 났어요. 다 방전돼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멈춰서고. 네, 거의 모든 차들이. 그래서 보시면 아. 몇몇 차주가 전기차 충전기 한다 놓고 몸싸움을 벌인다. 아. 차주 한 명은 전기차 충전기를 뺏기지 않으려 아예 충전기 케이블을 온몸에 꼭 껴안고 바닥에 들어 놓았다. 예. 그렇죠? 자, 고속도로에 꽉 찬 가운데 일부 전기차 차주들은 더운 날씨에도 배터리가 다를 거로 우려해서 에어컨 못 틀고 도로변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이게 차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얘들이 국경절 연휴 교통체증보다 전기차 배터리가 닳아가는데 충전할 것이 없다는 게 가장 짜증이 났다며 4대 충전기 앞에서 무려 20대 차량이 줄을 섰는데 그때 절망감이란 말을 필요 없었다. 왜? 얘네는 완속 충전이기 때문에 몇 시간씩 거들이면 이게 20대씩 줄지어 있으면 그날 충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대당 한 거기서 시간만 가지고. 잡아도 그렇습니다. 20시간을 기다려야 예, 예.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 보니까 중국에서 일선 도시 빼놓고는 사실상 전기차 보급이 그냥 사실상 안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예 부자들 중에서 자기가 직접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정도 애들은 모르겠지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결국엔 군대가 전진을 할 때 항상 보급이 따라와야 되는 그렇죠. 것처럼 예. 미국도 한국도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도 전기차 보급이 좀 더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충전소 보급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어느 점을 나라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나라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그 전기차와 관련해서 충전소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테슬라와 관련해서 네. 테슬라 충전 방법과 관련해서 GM과 포드가 하겠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테슬라 밑으로 헤쳐 모여. 해초 모여가 되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방식이 네. 세계 표준이 표준이 될 수도 되고 있는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예. GM 포드까지 했으면 우리나라도 우리 스스로 방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방식이 그 방식을 이기려면 걔들보다 훨씬 더 편하고 가격도 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나라 자동차를 타보신 분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겠죠. 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생각보다 이 충전소를 두고 벌어지는 헤게모니 싸움도 예. 정말 대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커질 때 가장 큰 고민들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가 하는 가격적인 문제. 네. 결국 차가 비싸지니까 이게 서민층에서는 소비하기가 너무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더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충전소 이슈는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미국이든 마찬가지든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실제 미국에 계신 분들 최근에 네. 요거 찍고 제가 한번 물어봤지만 역시 거기도 중부 내륙 가면 없다. 예. 왜냐면 중국은 일단 미국은 일단 차가 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픽업 트럭이라는 트럭 사이즈 거죠. 좋아하죠. 엄청 커요. 뭐 그건 당연히 LFP는 당연히 못 씁니다. 워낙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나라 3원계가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단히 크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차가 크게. 무겁고.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차값이 이게 비싸지죠. 비싸지는 고민도 있고, 두 번째는 얘네들은 어디 가도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땅덩어리 크니까. 짧은 배터리 주행 거리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렇죠.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뭔가 가열차게 이런 어떤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충전 설비는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한 건 충전 설비의 다른 얘기로는 전기 시설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도 너무 좋았고 네. 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기업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네. 약간 얌체같이 네. 이렇게 그와 관련된 전기 시설에 관련해서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예. 그 송배전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력 개통 쪽으로는 네네. 예. 이선엽 한국이- 이사님이 거의 작년부터 작년부터 말씀 말씀드렸었죠. 많이 해주셨었죠. 예, 예, 예. 그때 약간 조정받으면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신고가도 갔었었죠. 최근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꽤. 뒤돌아보면은 조정받고 있다 뒤돌아보면은 신고 가고 막.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막 애널리스트도 예. 커버가 많아지는. 실제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여기저기 메신저도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었지만 참 많이 늦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지난해부터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었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네. 이선엽 이사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맞아요. 차례 예, 강조해 예, 주셨고 예, 예. 맞습니다. 이제 못 참아서 사람들이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음. 전기차 시장이 커갈 때 수혜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의외로 많아질 수 있는 거고 네. 중요한 건 이런 아이디어는 중국을 봐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급이 제일 빨리 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 보급도 빨리 했고 선행 많이 하면서 문제점이 장단점, 드러난다니까. 문제점 다 드러내서 네,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으니 예. 우리는 반면교사 삼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우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여전히 한국 배터리가 중국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실제 자체는. 뭐 거기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중국 시장의 가장 큰 함의는 얘들이 우리보다 먼저 갔으니 얘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었는지 네. 우리도 그 문제에 똑같이 닥칠 텐데 그럼 그 해결 방법은 뭐고 어떤 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분명히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생각보다 그 문제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발굴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측면에서 여우같이 한번은 이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걸 이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중국까지 그렇죠. 예, 하루에 35,000보 거리면서 35,000보 많이 걸은 날은 38,000보. 예, 안 믿으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네. 이거 보시는 거 알겠지만 중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70개 회사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전기차와 관련해서 만들던 회사들이 너도 나도 돈이 된다고 뛰어들었었지만 사실 돈이 크게 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배터리도 딴 데서 가지고 오고 우리가 알고 모터도 딴 데서 가져오고 여러 모듈을 갖다 조립만 하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었다가 대부분 없어지고 70개만 남았었는데 70, 예. 이게 없어져서 남은 게 없어진 70개. 게 70개. 예. 예. 그나마 그 70개 있는 회사들도 지금 하루아침에 쓰러져가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중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의 엄청난 구조조정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보조금이 없어지니 그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없었던 거고 그렇죠? 테슬라도 여기에 가격 경쟁을 하면서 그렇죠.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여러분들 잘 아는 헝다 같은 데도 요 사업과 관련해서 중단을 했고 네. 뒤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화웨이라는 데도 이제 중단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여러 회사들은 아예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그 차를 샀던 사람들이 AS를 받지 못해서 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자동차 될 것 회사가 같습니다. 파산하면 AS가 안 되니 안 되죠, 그렇죠?
결국 이런 어떤 것들을 반면 교사를 삼으면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에서의 어떤 경쟁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이런 거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를 집중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미국 시장에서 또는 유럽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할 텐데 네. 그 경쟁 속에서 모든 회사들이 다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메이저 중에서 우리가 고급차들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나을 수도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전기차를 타는 게 아니라 벤츠니까 타는 거고 아우디니까 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닌 대중적인 차들 중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중국과 같은 비슷한 이런 어떤 생존 경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회사들 중에서 잘 가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잘 보고 우리가 투자를 선별하는 것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조금 더 멀지 않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저는 또 다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중국은 가격 경쟁 또 공급 과잉 예. 이런 것도 이제 먼저 보여줬고 맞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시장에 다 똑같이 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려서 봐야 될 것들을 그렇죠. 먼저 보여주고 네네. 있다는 측면에서 예예. 그래서 결국에는 보급형 차들 같은 경우는 성능도 좋아야 되는데 네. 누가 더 가격을 싸게 하느냐도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을 싸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가격을 낮출 건지 아니면 자동차를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을 택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기업들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요 고민은 배터리 업체의 고민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모든 자동차가 다 살아남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진출되어 있잖아요. 네. 나스닥이나 이런데 그렇죠? 네네. 예, 여러 가지 회사들 그 회사들이 끝까지 갈 거라고 보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혹시 중국 전기차 회사 투자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안에서 없어질 수 있는 회사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아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